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해설해드릴 내용은 최근 정말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는 문제죠. 영상강닷컴 사설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 지역사회와 농업의 뼈대를 흔들고 있는 지역농협 공동대출 부실 사태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금융사고가 아니거든요. 복잡한 금융용어 뒤에 숨겨진 진짜 문제, 그리고 이게 왜 우리 농민들의 삶과 직결되는지 지금부터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19%. 시작부터 이 압도적인 숫자에 한번 주목해 보시죠. 영상강닷컴 사설에 따르면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전국 지역농협의 부동산담보 공동대출 연체율이 무려 19%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와, 이거 정말 엄청난 수치거든요. 제1금융권은 말할 것도 없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금융기관에서 연체율 19%라는 건 말 그대로 시스템 전체에 시뻘건 경고등이 켜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비율만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1110개 지역 농협이 지금 떠안고 있는 연체 금액, 그 규모가 무려 4조 4천억 원입니다. 4조 4천억 원이요? 상상조차 잘 안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회수도 안 되고 꽉 묶여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애초에 꽤 안전한 투자라고 불렸던 이 방식이 어쩌다 이렇게 농촌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걸까요? 해당 사설은 당초 안전망처럼 포장됐던 이 금융상품이 어떻게 농민들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는지 아주 날카롭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죠. 첫 번째 섹션입니다. 1장, 공동대출의 덫.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태의 뼈대를 이해하려면 먼저 공동대출이 뭔지 아셔야 하는데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지역 농협이 돈을 십시일반으로 쫙 모아서 벙치가 아주 큰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도시개발 사업에 큼지막하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처음엔 농협중앙회나 실무진들이 이걸 지역 단위의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그러니까 꽤 훌륭하고 안전한 전략이라고 지역 조합들에게 설명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겉보기엔 여러 조합이 위험을 나누니까 꽤 안전해 보였죠. 그런데 사설이 지적하는 진짜 현실은 달랐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꽁꽁 얼어붙고 이른바 브릿지론들이 줄줄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무조건 안전할 줄 알았던 그 대출들이 순식간에 지역농협의 숨통을 조이는 거대한 부채 폭탄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션, 치솟는 연체율 위기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빨리 나빠졌는지 보시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 믿기 힘든 상승 속도입니다. 2022년 말까지만 해도 연체율이 1.88%였거든요. 그런데 2024년 말에 13.62%로 훌쩍 뛰더니 급기야 2025년 8월 말엔 19%를 찍었습니다. 불과 2, 3년 만에 2%도 안 되던 수치가 19%가 된 건데, 사설은 이 지점을 두고 정상적인 금융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완전히 작동을 멈춘 거나 다름없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설은 이 상황을 명백한 시스템적 감독 실패라고 규정합니다. 지역농협들이 제각각 독립된 법인이긴 하죠. 하지만 이런 공동대출의 판을 키우고 관리 감독하는 데 있어서 중앙회의 역할은 사실상 절대적이거든요. 그런데 중앙회가 전국 단위에서 울려 퍼지는 이 위험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챘고, 심지어 자기 권역을 벗어난 무리한 부동산 브릿지론에 돈이 확 쏠리는 걸 제대로 통제하지도 못했다는 게 이 사설의 매서운 지적입니다.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3장, 대가는 누가 치르는가? 자, 이제 이 4조 원대 폭탄이 현실에서 어떻게 터지고 있는지 보시죠. 사설에서 추적한 도미노 현상은 이렇습니다. 첫째, 도심 한복판의 대규모 부동산 브릿지론들이 부실화됩니다. 둘째, 그 충격파로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무려 76개 지역농협이 적자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중 48곳은 구멍난 장부를 도저히 메울 길이 없어서 결국 사업준비금이라는 걸 끌어다 써야만 했죠. 여기서 잠깐, 이 사업준비금이라는 게 뭔지 확실히 짚고 가야 합니다. 이게 그냥 회사 서랍에 굴러다니는 비상금이 아니거든요. 협동조합의 내부 재산이자 사실상 우리 농민조합원 분들이 평생 피땀 흘려 모아둔 퇴직금 혹은 노후자금과 똑같은 성격의 돈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번 위기의 가장 뼈아픈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합원들에게 정당하게 돌아가야 할 피 같은 돈이 누군가의 잘못된 투자로 생긴 빚잔치를 메우는 데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설은 기관의 그 엄청난 실책을 힘없는 농민들의 자금으로 조용히 덮으려 하는 이 현실을 정말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4장, 농촌 생존권 위협, 우리 농업의 기반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보겠습니다. 이 폭풍이 가장 먼저 덮치는 곳은 바로 농민분들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당장 비료도 사야 하고 농약도 쳐야 하고 인건비에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 투자도 해야 하잖아요. 농기계도 사야 하고요. 그런데 지역 농협의 돈줄이 말라버리면 농민들은 정작 돈이 제일 필요한 시기에 대출을 못 받게 됩니다. 농사라는 1년 농사의 뼈대 자체가 아예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근데 피해가 개인한테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조합에서 나는 수익이 전부 부채 메우는 대로 쑥쑥 빠져나가니까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데워주던 혜택들도 덩달아 증발해버립니다. 당장 조합원 배당금 깎이는 건 물론이고요. 지역 학생들 교육 지원, 농촌 복지, 심지어 농민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농산물 판매 지원 사업까지 줄줄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고 사설은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딱 한 줄로 요약해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실패가 농촌 현장의 밥줄을 끊고 있다. 도심에 번쩍이는 빌딩 지어보겠다고 감행했던 그 위험한 베팅의 청구서가 정작 아무 상관없는 농촌의 척박한 들녘으로 날아오고 있다는 이 기막힌 현실. 이게 바로 이번 사태가 주는 가장 큰 허탈감이 아닐까 싶네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5장, 회복을 위한 길.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꽉 막힌 위기를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할까요? 사설의 핵심적인 처방은 아주 단호합니다. 지금 경영진들이 나와서 우리 괜찮습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얼버무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변명이 아니라 예외 없는 투명한 정보 공개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뭘 공개하라는 건지 살펴볼까요? 사설은 각 지역농협이 조합원과 대의원들에게 확실하게 모든 걸 밝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공동대출 잔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연체된 금액의 총합은 얼마인지, 부실 채권 규모랑 대손 충당금은 얼마나 턱없이 부족한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농민들 몫인 사업준비금, 그거 진짜 손댔는지 안 됐는지 명백하게 공개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확실하게 책임을 묻기 위한 3단계 로드맵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 뜬구름 잡는 소리 말고 진짜 돈을 어떻게 받아낼 건지 구체적인 회수 계획을 가져올 것. 둘째, 이 엄청난 사태를 만든 책임자들을 어떻게 징계할 건지 명확히 할 것. 셋째, 결산 승인해주기 전에 대위원들이 특별검사를 강력하게 요구해서 모든 자료를 샅샅이 뒤져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강도 높은 비판의 밑바탕에는 아주 흔들림 없는 철학이 하나 깔려 있습니다. 농협은요, 근본적으로 농민을 위한 농민들의 조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코 중앙회나 일부 임원들이 실적 쌓겠다고 무리하게 돈을 굴리는 금융 실험장이 되어선 안 된다는 거죠. 농협의 원래 정체성을 하루빨리 되찾아야 한다는 아주 간절한 외침입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설이 던지는 묵직한 질문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전국 1110개의 지역농협은 지금 아주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거대한 부실을 끝까지 덮어두고 농민들의 쌈짓돈으로 계속 돌려막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치부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진정한 농민의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 우리 농촌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복잡한 사태의 이면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